안녕하세요. 지난 증시는 다우가 크게 오르고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2위 내에서 상승한 건 애플, 아마존 두 종목밖에 없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했는데도 증시가 올라갔다는 것은 여러 종목으로 매수가 퍼지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는 매수가 흐르는 자리인데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매수세만 들어와 준다면 산타 랠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저는 지난주 썸네일에 잡주, 똥주도 상승하는 증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증시는 빅테크 우량주만 매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빅테크 우량주가 상승을 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증시에는 원리가 있다라고요. 중소형주는 오르지 않아도 빅테크가 훨훨 날아가면 증시는 좋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 중소형주가 오르지 못하면 상승하던 빅테크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빅테크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중소형주의 밀어줌으로 빅테크가 날아가고 중소형주는 밀어주면서 힘을 섞게 상승이 저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날아가던 빅테크는 뒤를 돌아보니 고마운 중소형주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찾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쉬면서 다시 힘을 차린 중소형주는 빅테크를 만나러 상승을 하게 됩니다. 증시의 키를 맞추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빅테크가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중소형주들이 쫓아올 시기가 되었고 쫓아오지 못하면 빅테크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증시가 조금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마침 중소형주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식 공부방에서는 11월 초부터 중소형주 매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공개 라이브에서는 에어비앤비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쫓아가는 자리다. 못 먹어도 고하는 자리다라고요. 금요일에도 감사하게도 훨훨 날아갔죠. 에어비앤비 매수하시고 하락하니까 뭐라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랑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걱정조차 하지 않았을 일인데 주식의 기준 설정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락이 나오니 걱정을 하셨던 듯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개 라이브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중소형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산타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 실물 경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넣어놨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시에는 큰 악재도 호재도 없는 상황입니다. 5%였던 채권금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요. 증시의 정고점이 있을 때 채권금리는 4% 부근이었습니다. 4% 밑에서 맴돌던 채권금리가 4% 위로 올라서면서 증시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5%를 찍고 지금은 4.2% 부근, 증시가 채권금리 4%였을 때의 정고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아직 주거비나 중고차 가격에서 남아있는 버블이 있고 유가가 반등이 나와야 하는 곳인데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추가 하락이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나올 CPI의 퍼센트 진입도 가능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증시는 앞숫자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환호를 할 수도 있겠죠. 또 마침 CPI가 12월 12일에 잡혀 있는데 FOMC도 12월 12일, 13일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CPI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거란 근거가 보이지 않기에 지금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 동결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일에 나올 CPI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연준은 사실 CPI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것이라서 CPI의 결과물만 중요할 뿐이지 하락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곳에서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딱히 고민할 거 없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만 봐도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도 좋은 시그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증시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놓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해온 저로서는 여기서 하락으로 아예 전환되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증시가 아니라면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이런 밋밋한 장에서는 상승 쪽 예상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중단기 예상만 하면서 갑니다. 내년 대세 상승장은 또 가봐야 알겠죠. 중기적으로도 보면 금리 인하를 할 거란 기대감들이 계속 증시에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가 늘어나거나 은행 이자가 낮아질 거란 부분 때문에 빠져나오는 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경제가 좋다라고 하고 골디락스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는 상황에 돈을 은행에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돈들의 일부는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가 정말 좋아짐이 확실해지면 채권 투자자들도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기적이라기보단 중단기적인 부분의 긍정적 시나리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실물 경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물 경제는 좋다라고 이야기 어렵거든요. 코로나 시국을 지나 많은 돈을 풀고 가격의 버블로 코로나 시국에 마이너스 났던 매출을 메꾸면서 왔고, 그러면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몇몇 군데에서 경기 둔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초비라고 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설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황이라 증시에는 긍정적이지만, 만약 지금 이 실물 경제에서 더 악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매력적인 기대감이 될 수가 없겠죠. 지금은 지표로 보면 아주 좋은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회복 국면이기에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물 경제와 증시는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경제학만 가지고는 장기적인 부분을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 둔화 속으로 들어가는 건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소비 좋고 고용 좋고 경제가 좋은 상황에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은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증시는 중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맞고 틀리고에 집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주식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증시의 방향성을 잘 캐치해가면서 맞으면 맞는 대로 주식을 하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하고 빨리 재정비를 해서 잘 흐르고 있는 방향을 타야 합니다. 타이밍 전환이 빨리 필요한 거죠. 그냥 상승과 하락으로 맞고 틀리고를 판단하고 오르면 칭찬하고 내리면 찬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또 역시 찬바람이 붑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종목인데도 계속 끼리끼리 모여서 밑도 끝도 없는 화이팅을 외치면서 서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합니다.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면 뉴스에 목을 매고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죠. 그 몇 년 사이에 돈을 쓰면서라도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투자의 마음가짐,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도 처음 주식했을 때 겪어본 감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알았죠. 주식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몰랐던 사실들도 많고 실물 경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지식만으로는 주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제일 실수한 것은 쉬운 주식 공부가 답인 줄 알았다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쉽게 설명해 주니 그게 맞는 줄 알았죠. 누구나 아는 기본 지식의 주식으로는 주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노하우를 배우기는 어렵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러니 안 하게 됩니다. 주식의 경험은 시간만 흐르지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계속 무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주식이 말처럼 쉬우면 세상 사람들 다 돈을 벌었겠죠. 주식은 열심히 하고 조금의 시간과의 싸움만 하시면 주식하면서 써야 했던 돈들이 몇배가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한참 전에 겪었던 주식하면서 짧았던 생각들의 시간표가 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베거 주식 찾는 거 알려준다는 강의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으로도 좋은 타이밍을 잡는다면 충분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돌아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